오늘 중립기원은 저희 조혜진 의원님 모시고 전국 현황과 그 다음에 여야 상황에 대한 각종 이야기 편하게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수능 사실 이 관련 윤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게 전해지면서 일주일 정도 논란이 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사교육에 대한 문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라 이쪽에서는 뭐 약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뭐를 없애라, 뭐 비율을 늘려라, 줄여라 하는 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게 모양새가 좀 좋지 않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교육 참사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흘러왔을까. 문제 출제하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실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이렇게 당 내에서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들으시거나 뭐 그러신 건 좀 없으실까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민주당을 이제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최근에 와서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옳은 건 옳은 거,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시시비비를 가리는 입장이면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잘했고 이건 잘못했고 이런 논평이 달라지는데 그냥 무조건 깨야 돼. 속된 말로 조져야 돼. 이쪽으로 가서 잘못했으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잘했다고 이야기 되는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도 또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했다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도 안 나서고 있으면은 오히려 민주당은 또 깜깜이 수능이다. 수능이 뭐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정부가 아무 말이 없다.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이게 뭐 어렵게 나오는지 쉽게 나오는 건지 중간치로 나오는지 아무 말이 없다. 이럴 때 대통령이 어디 갔냐? 안 보인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와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안 나섰더라면 그 민주당이 잘했다고 박수 쳐줄까? 아니. 근데 원래는 교육 문제를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취임하고 난 뒤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대통령이 이미 개혁 과제를 딱 찍어가지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3대 개혁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지침을 줬어요. 여러 가지.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개혁에 있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중요하고 국민들이 사교육 때문에 등골이 빠지는데 이거 해결해 줘야 된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능 부분이다. 국민 한 사람을 보니까 우리나라 수능이 정말 문제가 많더라. 특히 대표적인 게 그 불수능을 가져오는 킬러 문항이라는 거, 킬러 문제라는 거. 초난이도, 초고난이도 문제를 내가지고 수험생들 골탕 먹이고 좌절시키고. 왜냐하면 그거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거니까. 못 풀게 하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감점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총리는 대한민국에서 똑똑하기로 하라면은 뭐 최고일 텐데. 더구나 영어 같은 경우는 준비 대사까지 하신 분인데 영어 문제를 못 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봐도. 그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그 문제를 고3 학생들이 어떻게 풉니까? 이거 해결 안 하면은 진짜 이게 교육개혁 안 된다, 입시개혁 안 된다고 해서 일찍 작년 말에 지침을 줬는데 올해 3월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는데 6월에 모의고사를 보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3개월 뒤에 9월 달에 모의고사 한번 치고 그다음에 5개월 뒤에 수능을 보게 돼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비상 걸린 거죠. 그렇게 됐으면은 뭐 대통령이 나설 일도 없고 5개월 앞두고 언급을 굳이 대통령께서 하실 일도 없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 나서게 되고 이제 5개월 남은 상황에서 뭔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 그래 된 거죠. 뭐 저는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그 특유의 약간 결단력 있는 약간 행보들을 하시잖아요. 보통.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올해 했는데 5개월 정도 남았으면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1년 정도 더 이렇게 시간을 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약간 결단력이 확실히 좀 남다르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복잡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큰 방향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큰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이 주변적인 거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거 다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분은 큰 방향 딱 정하고 그다음 디테일한 부분에서 정리할 거 있으면 그거는 시간을 두고 또 정리해 나가고 이런 리더십이라는 게 조금씩 보였어요. 의원님께서 이제 사실 비상 상황이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인식을 갖고 계신지는 충분히 느껴지는데 다만 이제 고3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난이도가 조금 달라진다던가 이 시험의 뭐 기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이제 좀 혼란을 겪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대통령 발언 때문에 혼란이 왔다기보다는
수능 한 5, 6개월 남겨놓은 이 시점 되면은 본인, 학부모, 선생님들까지 개인의 편차는 있겠지만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장 힘든 시기. 작은 소리에도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혼란을 가져왔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왜 다르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정부가 올해 수능에 대해서 난이도에 대해서 이미 공표를 한 게 있다고 하면 작년에 지금 너무 쉽게 내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게 내야 되겠다고 딱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다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는데 대통령께서 갑자기 조금 낮춘다 이렇게 버리면은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고 거꾸로 작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수험생들 고생시켰는데 이번에 좀 쉽게 낸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대통령께서 그거보다는 좀 어렵게 막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은 진짜 뭐 뒷골 땡기죠. 근데 이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니거든요. 정부가 이미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난이도 어떻게 나올 건다고 제 기억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어렵게 내라 쉽게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공교육 범위 안에서 학교교육 범위 안에서 거기에 열심히 하면은 웬만하면 풀 수 있게 그거는 우리 대통령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한 이야기예요. 대선 때 맞습니다. 초고난도 문항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한 거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 때도 사실은 학력고사 볼 때 변별이 다 됐거든요. 그때는 학원도 없었고 과외도 없었어요. 근데 학교 교육만 가지고 시험 내면은 변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은 걸 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저는 혼란은 오히려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초조하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통령 말씀하셨다고 해서 방침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킬러 문항 요거 가지고 승부를 내서 나는 의대 가고 스카이 가고 할 거야 라고 했던 학생들은 좀 실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이 표준이 되면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나머지 지질대학에서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킬러 문항 안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디에요 그게 마음 편하게 그것 때문에 나머지 시험 문제도 제대로 못 풀잖아요. 그 문제가 시간 다 먹어버리니까 오히려 역으로 볼 수 있는데 야당과 또 일부 일타 강사들은 그걸 가지고 오히려 진짜 없는 혼란을 만들어내는 측면도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좀 아쉬운 측면은 사실 이런 일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됐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실과 교육부와 평가원 간의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원활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뭐 교육부총리도 말씀을 하셨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부 국장까지 이제 뭐 대리 발령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왜 어떤 메커니즘에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좀 나온 걸까요? 선의로 해석을 하자면은 작년 말부터 대통령께서 교육계획 이야기하면서 교육부 장관, 차관, 국실장들하고 대통령실의 그 담당 수석 비서관들 모아놓고 계속 그 정책 스터디를 하셨을 텐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축적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획할 부분이 3개를 찍었는데 그중에 교육계획을 집어넣었을 때는 본인의 그게 확 꽂혀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 설정하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의식도 없고 별로 고민도 안 해봤는데 덜렁 뭐 계획한다고 그래놓고 내용 없으면 본인이 뒤집어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향성이 있어서 전달했을 텐데 그것이 교육부 안에서 공유가 제대로 안 됐고 국장 또 그 밑에 있는 평가원에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 또 하나 이제 교육부총리께서 브리핑을 할 때 대통령께서는 그런 방향성과 공교육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부총리가 쉽게 내라고 이야기했다는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난이도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실 부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 이런 거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와전이 됐을 수도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선의로 본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도 뭐 교육 참사를 비난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했듯이 정권이 이래저래 바뀌었지만 역대 정권마다 한 방향은 똑같습니다. 공교육 정상화해야 되고 사교육 이거 해결해야 되고 처음에 집권했을 때는 막 그냥 드라이브 걸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냥 뭐 흐지부지 되는 바람에 그 이전의 정권에서 해결 안 되고 우리 정권까지 넘어온 거거든요. 숙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안 됐던 이유를 교육부의 이거 담당 관료들하고 이 사교육 시장하고 무슨 연결이 있는 거 아니냐. 유착이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일타 강사들이 바로 반발하는 거 보세요. 그다음에 교육계획에 대해서 교육부 내부에 어떤 저항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를 그 이전 정권 때도 여러 관점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것 아닌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1년에 뭐 백억, 200억? 100억, 200억. 그럼 10년만 일타 강사하면 1000억대 아니에요.
그거보다 저는 좀 억장이 무너지던데 그 사람들이 이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꾹 들이잡고 문제 삼고 하는 게 시장이 정상인 시장이 아니잖아요. 사교육 시장하고 뭐 출제위원들하고 이렇게 좀 불투명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대한민국의 슈퍼 리치 몇 부자들만 돈 그냥 아낌없이 부어가지고 100억, 200억 그냥 벌게 해주면서 대학 교수도 못 풀고 국무총리도 못 푸는 문제를 그거 가지고 의대 가고 인류대 가게 만들어주는 그 구조에 그거 기생해가지고 그 노력이 100억, 200억 가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전체 그 교육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나머지 98% 수험생과 자녀들을 좌절하고 체념하게 만들고 그거를 왜 보수가 지지합니까? 보수가 그런 가치예요? 나는 그건 잘못 말했다고 봐요. 보수는 그런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주고 그 바로 잡는 게 보수지. 저만 해도 저건 아니다 싶은데 우리 지지층들은 그 동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